아놀드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놀드의 방학 첫날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딱하게 여겨달라거나 아놀드를 그만 좀 괴롭히라는 코멘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놀드에게 호숫가에 무료 바캉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저기 왔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상대를 고른 거예요? 방법이 뭐죠? 저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놀드, 수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좀비예요. 피부가 녹색이고 할머니 발냄새가 나죠. 얼핏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평범한 게이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좀비는 그들의 식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귀여운 생물들은 사람의 뇌를 먹어요. 아놀드, 이제 어떡할 건가요? 우와, 엄청난 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이런, 말도 안 돼. 척 노리스예요. 가진 장비를 모두 들고 왔나 봐요. 다들 조심해야 할 거예요. 엄마야, 제 수준에서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멋져요. 세상에, 대체 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좀비 하나만 남았나 봐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진짜 펀치죠. 이 데이트는 예상 못한 좀비들의 공격으로 취소되었어요. 아놀드, 수지를 데려가요. 이럴 수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척, 밟아요. 어라, 생각보다 쉬웠네요. 저런, 보세요, 아놀드. 당신과 수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당신처럼 손가락을 잃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뭐라도 해보세요. 그녀를 구해야죠. 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리 라스푸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최면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으스스한 곳이네요. 당신이 수지를 초대한 그 카페보다 더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치과랑 비슷하네요. 100% 공포예요. 저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긴 모든 것이 러시아 축제와 같아요. 보드카, 발랄라이카, 곰, 그리고 아침까지 춤을 추는 것. 여기 그 남자도 있네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힐러가 잘못된 포션을 마신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좀비로 변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진짜 악마였어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백신을 발명한 거였네요. 척도 놀랐어요. 척, 당신 차례예요. 우와, 역시 엄청나네요. 텍사스 레인저에서보다 더 멋져요.
반담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나봐요. 진짜 보스가 등장했어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놀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아놀드, 너는 전사야.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 진짜 적은 너 자신뿐이야. 아놀드? 설마? 역시나. 잘 가요, 아놀드.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았네요, 아놀드. 그린피스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될 거랍니다. 걱정 말아요. 오직 전문가들만 모셨으니까요. 아니었나? 인간들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그런데 저게 정말 무서운 거야? 나는 바지에 실례를 했어. 그건 절대 마시지 마. 벌써 10,000시간이나 있었는데 안 무서워 보이네. 그럼 중력도 없애보자.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아놀드. 우주 게임을 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거라도요. 지구에선 중력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점프하고 날아가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지구 주위를 무중력 상태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아함이 부족한 당신이라면 더욱이요. 오, 새로운 연료를 발견한 건가요? 황화수소. 몬스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비행 훈련을 못 받은 건 마찬가지네요. 조심해요, 아놀드. 위험해진 것 같은데요. 열린 자물쇠로 인해 가스 밸런스가 엉망입니다. 수트를 입어야 돼요. 만세,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괴물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오히려 괴물이 겁에 질리겠어요. 당신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아놀드.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동 못한다고요. 소리는 파동으로 이동해요. 진동하는 물체는 진동을 인접한 분자나 입자에 전달합니다. 우주에서는 공기 분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동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없죠. 그냥 옷장에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걸리지 않을 때까지요.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여기가 마지막 문인가요? 뒤엔 뭐가 있을까요? 아놀드, 기다려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날 겁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농담이에요.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읽는 거예요? 하나, 얼굴에 무서운 마스크를 착용한다. 아놀드, 진짜 이런 으스스한 공원에서 이런 걸 읽고 싶나요? 미치광이의 2번째 징후는 칼이나 다른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도 알아볼 준비 됐나요? 미치광이는 큰 실리콘에... 잠깐, 이게 아닌데? 언제나 경고 없이 공격을 해요. 도망치세요, 아놀드. 어떻게든 미치광이의 시선을 돌려서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요. 왜 아무도 안 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도움보다 불이야라고 외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역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네요. 네, 경찰에게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이제 한 48시간 정도 후에 도움이 올 거라고 보면 돼요. 장난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끝낼게요. 잘 달아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어떤 미치광이들은 몇 달 동안도 끈질기게 따라와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나저나 어두운 골목길은 숨을 장소가 되지 못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네요. 뭐 그래요. 한 가지만 빼고요. 미치광이에게 감사를 표현해봐요. 미치광이의 동기는 다양해요. 누군 힘을 원하고 망상에 시달리거나 일부는 자신을 사회의 정화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외롭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미치광이를 잘 대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 정말 무서운 몇 가지를 참아야 하고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기억해요. 구원은 올 거예요. 하지만 왜 미치광이가 당신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왜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어제 크리스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제이미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고 월리스 씨와 무슨 일도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보여요. 도망쳐요, 아놀드. 이게 끝이에요. 하나뿐인 마지막 사랑에게 작별 인사하세요. 그리고 등장!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제이콥이 깨어났어요. 아놀드의 또 다른 자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의 분신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도 불려요. 이 병이 있으면 환자의 몸의 힘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 포착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죠. 아이는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은 소심한 아놀드와 달리 복합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는 겁이 없고 섹시하면서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가야만큼 성질 급한 사람도 흥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이콥은 네팔 동부에서만 공통되는 언어인 두미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신은 종종 의사소통의 언어에서 자신의 주요 성격과 다르거든요. 성별, 나이, 국적과 IQ까지.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경우 다른 자아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아의 최대 수는 미국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가지의 개성 넘치는 자아였어요. 빌리는 저지른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자아 중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놀드, 당신이 할 일을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분리된 성격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치료법이 없다고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두 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고질라와 킹콩의 싸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력을 꺼버리면 되죠.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 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이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투명한 파이프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닿아요. 36,070피트나 내려가야 하지만요.
엄청 깊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해보면 마리아나 해구는 도로의 구덩이도 아닌 거예요. 밀폐된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1분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가야 할 거예요. 파이프는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아래의 압력은 평소보다 2배만 높지만 물로 채워지면 압력이 1072배나 올라가요. 추위, 압력, 산소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종 생물체는 살기 위해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파괴하는 우라늄, 수은, 납과 위험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보면 달이나 목성 또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요. 아놀드,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나요? 외로움이에요. 살아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길을 잃은 새우 말고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바닥에 온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놀드, 봐요.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낼 건가요? 조개로요?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걸려요. 아니면 잠금 장치를 열어도 되고요. 오늘은 센티널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육지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아놀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전대적인 부족에게 붙잡혔어요. 손님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아놀드를 먹어버릴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로 드럼 8개, 정맥으로 활 5개, 그리고 텅 빈 두개골로 큰 머그잔을 만들겠죠. 아놀드의 두피는 투장의 장식품이 될 거예요. 아놀드 어디 가요? 와, 진짜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의 몸을 이용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은 수분 70%, 유기물 24%와 무기물 6%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에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놀드는 아주 감정적인 오이인 거죠. 나머지 무기 원소 6%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6cm짜리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어요. 헤드폰을 만들 만큼의 구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아놀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 비장, 간의 75%, 장의 80%, 콩팥 하나, 폐 하나,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과 서해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이와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겠지만 죽진 않을 거고 공짜 헤드폰도 받게 될 거예요. 품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몸은 탄소, 수소,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화학 원소들은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인간의 몸에는 TNT 175g에 맞먹는 숨겨진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의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정비례할 겁니다.